안녕하세요. 노두운전입니다. 오늘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뉴스만 켜면 이런 말들이 많이 보이죠. 또 고령 운전자 사고, 뭐 면허를 뺏어야 한다, 면허 박탈, 고령 운전자 뭐 급발진 주장. 어느 순간부터 약간 고령 운전자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 요소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. 사회적으로 이미 불안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은 또 파장이 크기 때문이죠.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. '나는 예외일까?' 고령 운전자란 단어 자체가 그냥 미래의 납니다. 이게 뭐 다른 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100%다 들잖아요.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뭐 위험 요소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운전을 엄청 뭐 50년 무사고, 그리고 반응도 되게 빨라, 뭐 선수급이야.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은 시야는 줄어들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죠. 뭐 당연한 거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 생리적인 변화거든요. 그리고 항상 그런 기사나 사고가 날 때마다 댓글에 이런 말들이 많죠. "면허 반납해야지. 자동차 뺏어버려야지. 틀니 빼야지." 이런 말들이 많은데, 이게 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'아 그래. 저런 사람은 운전 못하게 해야지.' 맞아요. 맞는데, 근데 면허를 반납을 하면 이 사람은 운전을 뭐 20살 때부터 이제 막 70살 때까지 해 왔는데, 그러면 생활 반경이 갑자기 무너집니다.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도 뭐 차 없으면은 앞에 편의점도 못 가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제도는 너무 좀 극단적입니다. "이거 면허 박탈해라. 운전하지 마라. 면허를 뺏어야 된다." 이러잖아요. 중간이 거의 없거든요. 고속도로 운전은 좀 부담이지만 동네 운전은 가능한 고령자, 그리고 장거리만 좀 어렵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운전할 수 있는 노인, 이런 분들까지 나이만 찼다고 한 번에 다 끊어버리는 구조는 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죠. 근데 이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.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우리가 풀악셀을 좀 일정 시간 밟았을 때 이거를 차단해 주는 기능이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유의미한 효과가 있냐면,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풀악셀을 밟을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.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뭐 아무리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고 해도 발을 끝까지 넣으면서 엑셀을 밟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방지 장치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고, 이거를 단순히 설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구조적으로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차를 만들 때처럼 ESP 그런 기능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온 상태로 작동을 하다가 뭐 구덩이에 빠지거나 미끌림이 심할 때 필요한 순간에만 오프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페달 오인 방지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. 풀악셀을 밟으면 출력이 꺼지는 겁니다. 왜냐하면 풀악셀을 뭐 2초 이상 밟고 있을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요. 근데 내가 뭐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로백을 재야 돼. 그러면 그때는 풀가속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풀어야겠죠.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냥 넣어야 됩니다.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. 지금 뭐 자율주행 차로 맞추고 앞에 차 가면은 출발하고 이런 기술 다 되는데, 풀악셀을 2초 동안 밟으면은 시스템이 인지해서 출력을 차단하는 이런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 아닐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실수를 사람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에는 이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기술로 막을 수 있는 사고는 기술로 막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제 조심스러운 생각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좀 '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.'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교통사고가 나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는 뭐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부서지잖아요. 그러면 그걸 또 고쳐. 고치는 데 어디죠? 뭐 공업사나 공식 수리센터. 그러면 또 돈이 나가죠. 아니면 차를 또 바꿔야 돼. 너무 부서져 가지고. 그럼 이 부서진 차는 폐차장 같은 데 가서 또 돈이 되고, 그럼 소비자는 자동차를 또 사야 되죠. 자동차를 사야 되면 어디 이득이죠? 제조사 이득이죠. 이게 계속 순환이 되고, 사람이 또 다치면은 또 돈 버는 데가 어디죠? 병원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. 그러면 병원이 그렇게 바쁘지 않을 거예요. 한병병원 다 망하죠. 왜냐하면 갈 사람이 없거든. 그리고 자동차도
뭐 사고로 입고되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바꾸는 그 주기도 굉장히 길어질 거죠.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기스, 흠집 같은 거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공업사 수리 같은 것도 안 하게 될 거고, 그럼 전반적으로 그 구조로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데 큰 타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다 엮여져 있는 문제라 쉽사리 바꾸질 못하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뭐 공포나 분노로만 접근하면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.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고 그때도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 고령자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미래의 나죠. 미래의 우리 이야기입니다. 오늘도 또 조용히 들어주시고 같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도 운전이었습니다.